합성함수 있어요. 이제 뭐 30번 문제나 난이도 높은 문제 보면 거의 대부분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합성함수에서 뭐다? 증가입니다. 증가나 감소나 그리고 극소나 극대를 판단하는 두 도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뭐예요? 도함수죠. 도함수의 부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G의 f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얘를 이제 뭐 한다고? 미분한다고. 그래서 G 프라임의 fx 그 다음에 뭐가 된다? f 프라임 x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부호를 조사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제 부호를 그냥 조사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뭔가 탁탁 들어맞게끔 계산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함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편하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조금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좀 보실 거냐 하면 속함수가 있어요. 속함수와 겉함수 사이에 이제 속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속함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y는 fx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x 이꼴 a에서 자 얘가 a가 되겠죠. 근데 뭐 하려고 하지? 지금 뭐 하려고 하지? 갑자기 뭐 어느 건지 모르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 상태입니다. 증가 상태입니다. 쭉 증가하고 있는 상태. 딱 봤어. A 근처로 갔는데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봤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생각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뭐가 되는 상황이냐면 x 이꼴 a에서 뭐가 되는 상태야? 극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극소가 되는 상태고 x 이꼴 a에서 극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극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겉함수가 지금처럼 만약에 겉함수가 있어요. gx가 지금 현재 위에서 겉함수를 일단 잡았으니까 겉함수로 잡았으니까 겉함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어디로 간다? 여기 있는 요 gx의 정의역의 원소로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로 가는 상황이니까 자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FA도 마찬가지 어떻게 간다?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첫 번째는 증가 상태가 됩니다. 됐죠? 증가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게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는 요게 딱 경계인 것 같거든. 요게 딱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친구가 문제를 풀었을 때랑 아닌 친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일단 뭐 보는 안목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자 여기 봅시다. 얘가 x 이꼴 a고 이쪽이 fa가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는 여전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FA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쪽 반대편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한 번만 더 조금 자세하게 할게.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하다 보면 속도가 조금 붙을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훑을 거예요. 훑게 돼버리면 자
여기 FA가 있습니다. 그러면 FA의 큰 쪽에서 FA로 다가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냐? FA보다 큰 쪽으로 간단 말이야. 큰 쪽에서 왔다가 다시 큰 쪽으로 가는 거야. 큰 쪽에서 왔다가 다시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가로 세로 이런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갑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곡선 자체가 여기서 딱 보여줄게. 어디에서 위쪽에서 FA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가 오른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F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극소가 됩니다. 그 다음 위에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FA가 이렇게 있어요. 됐지? FA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아래쪽에서 FA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좌우 입장에서는 좌측에서 FA로 갔다가 다시 좌측으로 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여기서 좌측에서 FA로 다가갔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라서 여전히 뭐가 된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극대가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자. GS가 감소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FA가 있겠죠. 자,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FA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감소하죠. 그러면 첫 번째는 감소합니다. 됐죠? 감소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FA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흐른다는 얘기랑 동일할 거니까 올라가겠지. 올라갑니다. X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얘 했죠. 위에서 FA 갔다가 다시 위로 간다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F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어디? FA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가느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하죠. 맞죠? 극대가 됩니다. 됐어요? 극대가 됩니다. 네 번째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좌측에서 FA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FA 다가갔다가 다시 좌측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가는 거라서 퍼 올리는 형태니까 얘는 극소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두 개 남았어요. 극소입니다. FA예요. 자, 바로 갈게. 훑어요. 이렇게 훑으나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 둘 다 극소.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극소. 이제 이 부분이 재밌잖아. 어느 부분이 재밌는데? 얘 상관없어. 얘 극소잖아. 극소니까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FA 갔다가 다시 위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FA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다시 극소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세 번째도 극소가 되겠지. 됐죠? 네 번째 봅시다. 여기는 얘가 극대였어. 극대였으면 아래쪽에서 FA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가는데 좌측에서 다시 FA 갔다가 좌측으로 가는 거니까 얘마저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극소. 그치? 극소. 뭐야? 안 합니다. 안 해도 되겠지? 극대. FX가 아니지. 극대. 오케이? 됐어? 극대.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게 실전에 써먹으려면 외운다라고 해서 이게 다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전에 써먹으려면 이 전반적인 이 틀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곡선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다잖아요. 맞죠? 이게 조각 다 냈지만 이게 모여가지고 그래프를 이루는 거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를 바탕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자, 16번 있어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마저도 gx가 나오는데 이 gx가 f의 안쪽에 속함수가 누구로 들어왔느냐 하면 사인의 제곱에 파이 x입니다. 됐죠? 사인의 제곱에 파이 x가 되는 상황이고, 자 조건 가부터 보자고. 조건 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는데 어떤 x? 여기 있는 요 x죠. 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였을 때 gx가 극대가 되는, gx가 뭐가 된다?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딱 3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극대값이 모두 동일하다. 극대값이 모두 나오는데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속함수와 겉함수를 그냥 따로따로 분리시킨다. 따로따로 조금 분리시켜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그릴만 하면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릴만 하면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원래는 얼마? 자, y는 sin 파이 x가 될 텐데, sin 파이 x는 주기 자체가 얼마가 될 거냐면 2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고,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제곱하면 2번 곱하는 건데 최대값이 어차피 1이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어차피 증가하는 상황에서 2번 곱한다 하더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얘를 제곱하게 되면 그냥 밑에 있는 게 그냥 살짝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x값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이 있을 텐데, 자 2분의 1까지는 증가하다가 0에서 1까지 가다가 0에서 1까지가 몇 번 반복된다? 0에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0까지 다시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x가 자 어떻게 가느냐 하면 0에서 2분의 1까지 가게 되면, 자 얘를 그냥 gx라는 속함수로 봅시다. g라는 함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딱 갔다가 다시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0으로 가게 되면 2분의 1에서 0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얘가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죠. 누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fx의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고, 얘를 발판 삼아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개형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fx 그래프 그려봅시다. y는 fx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극대 극소가 있어야 되니까 극값이 존재하겠죠. 극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가조건에 보시면 자 특징이 있지. 극대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여기 극대 되는 지점, 여기 극대 되는 지점. 그 다음 여기도 극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극대가 되는 지점이 꽤나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디 있어야지? 누가? 0과 2분의 1을 여기서 보면 안 되죠. 누구를 봐야 돼요? 0과 1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0과 1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딱 요렇습니다.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나와야 된다고. 극소의 개수는 필요가 없어요. 극소의 개수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자,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가야 되겠네. 여기가 0이 되고, 맞죠? 이쪽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 한 1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봐봐, 어떻게 간다? 올라갔다가 극대를 만들고 극소 만들면서 반대로 이렇게 오면서 1에서 다시 극소 만들고 극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세요? 됐지? 저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다시 이 상황을 내가 한번 본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0에서부터 1까지 갔지만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저 빨간색 형태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다시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가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죠. 1에서부터 0까지니까. 꺾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자, 다 좋다 이거야. 어차피 대칭이겠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칭인데 그때가 3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야?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얘가 있겠죠. 아, 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극대가 모두 동일하잖아. 극대값 자체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수정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 극대랑 여기 있는 같은 지점이 되는 이 지점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나요? 저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뭐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살짝 더 수정하게 되면 여기다 그대로 수정할게. 자, 이렇게 가서 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서 여기 이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기점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됐고 나 조건 봅시다. 조건 나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최소값은 0이다 라는 건데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은 극대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게 y 이꼴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 y 이꼴 2분의 1과 여기 있는 y 이꼴 2분의 1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겉함수의 치역이니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소값은 0이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최소값 자체가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맞죠?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디서 최소값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쪽 밑에서 최소값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경우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1이라는 위치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에서 1이라는 위치는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0에 대한 위치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요 정도쯤 가게 되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소값이 나올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자, 우리 이런 것 좀 봅시다. 기억나시죠? 요 넓이가 곧 누구의 넓이가 동일하다?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랑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치? 만약에 여기가 0이었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자, 여기 극소가 0이자 최소값이었다라고 치면은 이 넓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이 넓이 자체가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얘는 3x 제곱으로 가는 상황이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를 L이라고 두면 2분의 1에 L의 세제곱이 맞죠? 얼마가 된다? 2분의 1 되니까 L이 얼마가 돼요? 1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1이라는 거죠. 이만큼이 1인데 맞죠? 말이 안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따라서 어디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쭉 가가지고 더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더 내려가서 이 정도쯤에 0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최소값 0 이자 그때 경계값이 0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예, 쭉 갑니다. 쭉 가서 정리 한번 해보면 되겠지. 저거는 위에 있는 거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알파라고 봅시다.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1, 1,2분의 1. 얘가 알파, 2분의 1.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된다?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1에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fx인데 누구 집어넣으면 돼? 0,0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끝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가보자고. 12번 살짝 하고 갑시다. 12번. 자, 12번 한번 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fx가 있습니다. 이 fx가 x의 4승으로 시작합니다. 자, 라지 fx가 있는데 이 라지 fx가 ln의 절대값 fx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지 gx가 있는데 라지 gx가 누가 된다? ln의 절대값에 gx의 사인의 x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 관계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x가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그랬을 때 x-1이 있고 여기 라지 f 프라임 x가 있고 이 값이 3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 프라임의 x분의 위에 있는 게 라지 f 프라임의 x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그냥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 좀 없지. 들어갈 가능성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한 2번 정도인가 3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이게 2번 정도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봅시다.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자 x-1에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f'x가 붙을 거고 여기에 뒤에 얼마가 붙는다? fx가 붙는데 이 결과가 누가 된다? 3이 된다.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됐을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분자가 0으로 가네.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네. 그래서 F1이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fx를 뭐로 잡을 수 있느냐? x-1에 kx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맞죠? kx 해서 집어넣는 거잖아. kx 해서 집어넣는 거고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집어넣게 돼버리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이거랑 이거랑 일단 약분되면서 얘는 kx가 됩니다. 위에는 요거 약분해서 적은 거. 자 위쪽에서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죠. kx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x-1에 k-x가 됩니다. 자
자, 또다시 뭘 해주느냐?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이거 0이네.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분류 들어갑니다. K1이 0이 되느냐? K1이 0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에서 계속. 그럼 이거 하다가 지치거든요. 하다가 나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이거 이 방법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방법밖에 없나 하는 거지. 이 방법밖에 없겠어요? 아니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봐봐. 어떤 게 있느냐. 아예 여기서 잡아버릴 때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x-1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1이 여기 들어있는 거 K가 1을 집어넣을 때 0이 아니면 이거의 극한값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것분의 0이 아닌 거니까 약분해가지고 그냥 1이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것도 모순이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KX도 x-1이라는 인수를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잖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 정도 느낌의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fx를 뭐라고 부른다? x-1의 n승이라고 두고 뒤에 있는 거를 qx라고 잡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n을 여기 있는 kx 안에 있는 x-1이라는 인수들을 모조리 다 뽑아내서 만드는 n이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q1이 뭐가 되면 안 되겠어요? 0이 안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최대치로 다 뽑아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대치로 다 뽑아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훨씬 더 깔끔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넣어봅시다. qx 더하기 x-1의 n승의 q'x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분자로 올라갑니다.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얼마나 간단한 정리인지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거 x-1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x-1의 n승 앞에 n이 딱 곱해지면서 여기 qx가 되겠지.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얼마가 되는데 x-1의 n 플러스 1승 되면서 q'x가 되겠죠. 뒤에 있는 거 없애봅시다. x-1의 n승 되면서 qx가 그냥 fx니까 적으면 되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게 되면 1로 가게 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없어집니다. 여기는 x-1이 한 개 남겠죠. 오케이? 한 개 남는데 자 이거는 x가 1로 가면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 n이 있어요. 위에 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q1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게 얘는 0이 아니니까 밑에 있는 거 얼마가 되는데 q1이죠. 이렇게 수렴하겠지. 왜? 애초부터 q1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서로 약분되면 n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간단합니다. 잠깐만 이거 바꾸고 발라야지. 아이고. 그렇죠? 됐어요? 저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fx가 뭐였다? x-1의 세제곱이었고 최고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x 빼기 알파로 그냥 식을 정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알파를 찾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자고. 그러면
쭉 가가지고 요거 정리한번 해보자고. 그럼 f 프라임 x가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상황이고 어디 있어? x-1의 n승을 다 곱했지. 다 곱해서 정리했네. 하자. 볼수 있네요. 그럼 얘도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얘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얘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그러면 x-1의 세제곱에 x-알파고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한 게 얘가 fx 분의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gx의 sin x가 되는 건데 그거 분의 위에 있는 거 g 프라임 x의 sin x가 되고 식이 좀 복잡합니다. gx의 코사인 x가 되는 건데 이게 뒤집어져서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g 프라임 x의 sin x가 되는 거고 더하기 gx의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녀석은 뭐다? gx의 sin x가 되는데 이 얘기도 좀 잘 들어봐. 어차피 sin x는 0 근처에서는 누구랑 동일하다? 움직임이 x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x로 대체합니다. 됐죠? 이렇게 x로 대체하면 되겠지? x로 대체해서 갑시다. 왜? x가 0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위에 있는 거 정리하면 3의 x-1의 제곱입니다. x-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x-1의 세제곱이 되면서 자 요거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게 gx의 x가 하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봅시다. g 프라임의 x의 x 더하기 gx의 코사인 x가 되는데 x가 어디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를 결정을 일단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약분할 거 좀 약분하면 요 식의 덩어리가 좀 많이 줄겠죠. x-1 하나 있습니다. 여기 x-1 하나 있고 여기는 3x-3알파가 될 거니까 자, 좀 정리해 놓고 시작할게요. x-1 하나 있고 x-알파 하나 있고 자, 위쪽에서는 4x에 마이너스 3알파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겠죠. 뒤에 있는 거 자, 보자고. 봅시다. 근데 여기 일단은 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위에 0이 됩니다. 위에 0으로 갈 거고 밑에도 g 같은 경우에 gx 자체가 이제 여기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쪽도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뭐 0, 0, 0, 0 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일단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떻게 조금 할 거냐 라는 건데 보자 봅시다. x 0이 된다. x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져갑시다. gx가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알파 0, 0 얘가 0 위에도 0 밑에도 0 밑에도 0이니까 gx가 0으로 가야 되겠네. 그럼 다시 이거 그냥 0으로 가야 되고 얘도 밑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gx 자체가 이렇게 좀 봅시다. 저 똑같이 그냥 x에 m승에 뭐 hx 썼나? 이렇게 갖다 붙입시다. 그리고 h0가 0이 아니다라고 합시다. 그럼 다 뽑아냈습니다. 다 뽑아내서 뭔가 집어넣었다고 쳐. 그럼 여기 위에 그대로 정리해서 좀 적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되느냐? x의 m 플러스 1승의 hx입니다. 됐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미분해가지고 적어주면 되겠죠. m에 x에 m-1승인데 x가 곱해질 거니까 m승의 hx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코사인 x는 어차피 얘는 0 근처에서 1이 될 거니까 얘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x의 m승에 곱하기 아니죠. 더하기입니다. 여기에 hx 이렇게 가겠네. 그럼 여기 봐. 여기 얘네들은 애초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는 값인데 여기는 0이 인수라는 0이 m개 있는 거고 위에는 몇 개 있다? m 플러스 1개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 중에 하나가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수 x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개수가 맞춰지겠지. 그래서 알파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파가 0입니다. 알파가 0이고 이거 없애고 여기 있는 이 x마저도 없앱니다.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면 x의 m승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가 여전히 0으로 가는 상황이고 0을 최대한 반영하고 살짝씩 변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살짝씩 변형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는 x 빼기 1이 남습니다. 위에 있는 건 얼마가 나오냐면 4x 빼기 1이 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은 x의 m승, x의 m승, x의 m승 다 있는 거고 그러면 m의 hx고 이게 몇 개 있다? 2개 있겠네요. 오케이? 2개 있어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될 거냐면 그냥 사라졌으니까 hx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다가? 여기다 0을 집어넣을 수 있죠. 애초에 누구는 h0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약분할 수 있겠네. 오케이? 약분하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게 왜 2m이라 했지? m 플러스 1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m 플러스 1입니다. 잘했어요? 미안. 여기 있는 녀석이 m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 맞죠? x의 m승 m의 x의 m승 없어지고 그럼 000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m 플러스 1분의 약분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m이 얼마가 된다? m이 3이 될 수밖에. m이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3이니까 이쪽은 뭐 어차피 최고차 계수 1이니까 x의 hx가 x의 3승이 되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2번 정도는 최소한 나왔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x-알파가 여러 번 나와서 계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n승이라 적고 qx라고 적고 q알파가 0이 안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도입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조금 시험 뒤에 있는 문제